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일한다고,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종교인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봉사한다고, 만약 그들이 부자로 살고 있다면 그 입을 조커처럼 찢어버려야 한다. 와, 시작부터 정말 맵네요. 그쵸? 여러분, 누군가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돈에 대한 욕망을 명분으로 포장하는 자들을 향한 이 거친 독설. 바로 최근 한국 사회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노골적이죠. 이 책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에 대한 얄팍한 위선을 버리고 피보다 진하게 자본주의적 정신에 완전히 취해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우리 사회의 현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듯이 우리 사회의 혈중 물질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요. 혈중 물질주의 농도요? 네,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완벽한 만취 상태일 겁니다. 모두가 돈이라는 취에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이 책은 아주 독한 보드카와 같습니다. 독한 보드카.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건 통장 잔고뿐인가? 하고 씁쓸하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 그 독한 술이 과연 우리에게 약이 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지 해보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강력한 메시지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모순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인데요. 저자인 세이노는 1955년생으로 80년대부터 사업과 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2500으로 무려 25배나 팽창하던 그 폭발적인 고도성장기를 관통하신 분이죠. 네, 팽창기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1995년생들, 그러니까 이른바 Z세대들이 이 40년 전의 공격적인 성공 방식을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바이블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현상이죠. 아니, 월급만 모아서는 집 한 채 살 수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 세대에게 이 80년대의 생존 전략이 그대로 통할까요? 룰이 바뀐 정글 생존 게임에 옛날 공략집을 들고 뛰어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고전의 지혜를 조금 비판적으로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과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안다는 공자의 온고지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온고지신. 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진정으로 더 필요한 건 도연명이 말한 금시작비, 즉 지금이 옳고 그때가 틀리다는 통찰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이 옳고 그때가 틀리다. 과거 세대의 공격적인 세계관과 무한 경쟁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현재에 그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신성 불가침의 경전이 아니라 철저히 비판적인 텍스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책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선에 대한 혐오입니다. 저자는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좇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병적으로 위선자라며 낙인 찍거든요. 네, 도덕성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가식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 가수 아이유 씨가 예전에 더 이상의 재산은 필요하다고 진솔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물질주의적 관점에선 이런 말 좋다 고상한 척하는 가증스러운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진짜 돈 말고 다른 걸 원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위선을 맹렬히 비판하지만 사실 현대사회의 더 깊고 심각한 질병은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약이죠. 위약이요? 거짓으로 악한 척을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착한 본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나쁜 척, 이기적인 척 위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상처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독한 척을 하는 거군요. 네, 효율과 생존을 위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측은지심을 애써 숨기는 거죠.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는 공포감 때문에 스스로 악당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직장인들이라면 정말 뼈아프게 공감할 방어기제네요. 동료가 힘들 때 돕고 싶어도 내 실적 깎일까 봐 모른 척하며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어떤 명언이죠? 우리는 모두 시공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존이라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매일 흙탕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별,
그러니까 도덕이나 가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면 차라리 당당하게 위선자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행위마저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회는 참 슬픈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부자를 비판하거나 돈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이솝포화의 여우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 녹증봇에 있는 포도를 못 따니까 저건 분명 신포도일 거야 라면서 정신승리하는 여우 말이죠. 돈을 못 버니까 돈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고이어령 학자가 이 우화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막힌 현대판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오, 현대판 신포도 우화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대의 여우는 옛날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기어코 그 포도를 따냅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세상에 입안이 다 헐 정도로 지독하게 시고 떫은 진짜 신포도였던 거죠. 헐, 진짜 신포도요? 그럼 바로 뱉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죠. 하지만 이 여우는 그간 자신이 갈아 넣은 노력이 너무 아깝고 또 나무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다른 동물들에게 나 성공해서 이 귀한 포도를 먹고 있다 하고 뽐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꾹 참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척 계속 그 신포도를 먹다가 결국 극심한 위궤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윤리나 행복을 너희가 돈이 없어서 포장하는 신포도라고 취급하지만 정작 우리가 죽어라 줬는 권세와 돈이라는 세속적 욕망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진짜 위궤양 유발 신포도일 수 있다는 통찰이돼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탐스러워 보이지만 속은 우리를 파멸시킬 독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할리우드 스타 짐 캐리도 이런 묵직한 말을 남겼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자본주의 피라미드 꼭대기를 찍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성현들의 가르침과 오늘날의 세태를 비교해보면 이 간극이 얼마나 완벽하게 역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견리사의를 강조했습니다. 눈앞의 이익, 즉 돈이 보이면 먼저 그것이 인간의 도리에 맞는지 생각하라는 뜻이죠. 견리사이요. 지금 직장인들한테 그 말을 하면 아마 콧방귀를 끌 겁니다. 요즘은 그 반대인 견의사리의 시대잖아요. 의로운 일, 가치 있는 일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거 하면 내 통장에 얼마 꽂히는데 부터 철저하게 엑셀로 계산하는 게 생존 상식이니까요. 장자 역시 무견덕, 즉 마음의 방향이 오직 이익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인간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게 물리적 팩트지만 돈만으로 살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파고들면서 발견한 세 번째 치안주적 오류인데요. 네, 저도 분석하면서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한 푼도 손해보지 말라며 극단적 자본주의를 설파하는 저자 세이노 본인이 정작 거액을 장학사업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심지어 수십만 부가 팔린 이 베스트셀러에 인쇄조차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대중에게 무료로 PDF까지 풀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한 언행 불일치죠.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라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확실한 돈줄인 자기 인세를 포기한다. 이건 자기가 쓴 책의 핵심 논리를 스스로 배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겉으로는 돈을 숭배하는 척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돈을 훌쩍 뛰어넘는 이타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쩌면 험난한 세상에서 후배 청년들에게 생존의 도끼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기꺼이 악당의 가면을 쓴 스스로가 가장 인간적인 위선자 혹은 따뜻한 위약자일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 숨겨진 반전 캐릭터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기분이네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세상에 남은 가르침이 오직 돈 버는 생존수를 담은 이 책 한 권뿐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정신적 가치를 돈 아래로 굴복시키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는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가사가 유독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나는 누굴까? 우리 사회가 각기 다른 천연색의 꿈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오직 돈이라는 획일화된 회색빛 꿈만 꾸게 된다면 그곳은 다양성이 완벽하게 거세된 정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분명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게 도와주는 훌륭한 구명조끼입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마침내 달성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은행 계좌에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숫자가 찍힌 바로 그 아침에 억지로 지옥철에 올라탈 필요도 없는 그 완벽한 순간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된 순간, 역설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의미가 없다면 그 완벽한 자유는 얼마나 끔찍하고 숨막히는 공허함일까요? 여러분의 진짜 꿈은 그 계좌번호 너머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드는 오늘의 딥다이브였습니다.